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제국주의의 등장, 즉 제국주의 사상이라는 게 무엇이며 이게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국주의 의미부터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하자면 한 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 정책. 자, 공부를 조금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 문장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아직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우리 정리해보자. 서구라고 하는 건 주로 서양, 유럽 국가들, 그리고 백인 국가들을 서구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백인 국가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였지? 우리 산업혁명 할 때 이미 했었잖아요.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체로 퍼진 경제적인 큰 변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했고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은 공장 같은 걸 차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자본가가 됐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차린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됐잖아. 산업자본가 사장님과 노동자 이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이 돼가지고 생산활동을 이끌어가는 경제체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야. 즉 자본주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양에 있는 열강, 여러 강대국이 자기 나라 바깥으로 세력을 팽창, 확장시켜 나가려 했던 정책이 바로 제국주의 사상인 거죠. 그러면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는지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등장했냐면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19세기가 되었을 땐 유럽 전체로 이 산업혁명이 다 확산됐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가 고도로 유럽에서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하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사장님들 중에서도 특히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진 사장님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우리가 기업 중에서도 사장님이 100명 있어도 다 똑같은 사장님 아니잖아요. 조그만 공장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있고 막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장님, 회장님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기계와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거대 기업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독점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소수의 대기업들이 등장해서 생산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대기업들은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마어마한 기계를 놓고 물건들을 상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뭐 어떤 상품을 1년에 만약에 1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치자.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해서 1년에 1000개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던 게 이제는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급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상품은 생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상품이 다 팔려야 누군가가 그걸 돈을 주고 사줘야지만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기업의 규모는 더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급증했는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국가가 조그매요. 생산 능력만 급증하면 뭐해? 인구는 여전히 고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의 소비,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소비 능력도 사실은 천천히 발전하고 있고 즉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생산은 많이 되는데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물건이 생각처럼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경제가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멈춰버렸어요. 잘 돌아가지 않아. 이걸 우리가 경제 불황, 경기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생산 능력은 이만큼 지금 키워놨는데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좁네. 국내가 너무 좁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우리가 마음껏 팔아넘길 수 있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식민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식민지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식민지는 단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자, 식민지를 각각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늘리려고 했던 목적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텐데,